여러분들이 이제 이준우 예. 의원은 이제 그 조국 예. 그는 머리를 쓸어 넘기지 않았다. 예. 그래서 조국 관련 조사도 많이 했지만 국회 시절에 또 그 문다혜, 그러니까 네. 문다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이니까 대통령 딸의 전례 없는 해외 이사, 해외 네. 출국 예. 거주와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들 이걸 직접 또 보좌관 현역 시절에 했지 않습니까? 네, 태국에 방콕에 갔다 왔죠. 예. 가서 이제 태국 교민들이 예. 저희한 의원실로 알려준 제보가 있습니다. 예. 그 제보가 신빙성이 높아서 이건 그냥 갈 수 없다.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해가지고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했죠. 그러면 혹시 특검법이 발의돼서 네. 특별검사가 이렇게 임명이 되고 네. 뭐 수사가 시작되면은 네. 근데 사실 이 수사는 이미 서울지검 형사 1부에서도 하고 있어요. 전주지검에서도 하고 제주 있고 하고 있죠. 예. 서울지검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장에서 서울지검장으로 옮겼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제 전주지검에서 했던 수사를 서울지검으로 옮겨서 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수 여사에 관한 또 조사는 또 서울지검 형사 1부에도 이미 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러면은 그 나중에 이제 증인이나 이런 걸로 불려나가서 조사한 내용을 뭐 얘기해 줄 수도 있겠네요. 참고인으로 가야죠. 참고인으로. 예, 제가 예. 그때 조사했던 자료들, 제가 만났던 사람들, 예. 경험했던 것들 다 이제 그대로 진술을 해야죠. 예. 그러면은 그 하시기 전에 네. 우리 시청자들한테 먼저 지금 너무 이제 조국 화장실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예. 지금 이 시간이 줄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압축을 해서 예. 그래도 좀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지금 언제 갔습니까? 2020년에 갔습니다. 2020년에 태국으로 갔는데 그때 한 제보자가 태국에 있는 교민입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손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안다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그러면 있는지 그 말만 듣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달라니까 본인이 그럴 수는 없다 하더라고요. 그 애 사진을. 그러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보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갔죠. 가서 제가 방콕에서 직접 갔는데 처음에 갈 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남자 이제 보좌진들 같이 팀을 짰어요. 팀을 짜서 갔는 몇 명이 가기로 이제 잡아놨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데. 그쵸. 예. 서슬퍼런 그때 이제 비행기까지 언제금에 잡자 예약을 하자라고 얘기까지 오고 갔어요. 근데 다음날 거짓말처럼 이 남자 직원들이 다 못 가겠다고 한 거예요. 못 가겠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딱 까놓고 얘기할까요? 얘기할게요. 딱한 거야, 사실. 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속된 말로 무섭다는 거죠. 그때 그 직원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정원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국정원 블랙 요원 같은 이런 분들이 공항에서부터 우리를 따라오면은 혹시 뭐 불안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혹시나 제3의 인물이 태국에 있는 어떤 그 용역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현지인을 고용해가지고 우리한테 린치를 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병원도 신속하게 못 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위험하다. 그래서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가지 마라. 오빠는 가지 마. 오빠 가지 마.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로 그게 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다 그 이유 때문에 못 간다 해서 나는 그래도 가겠다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 밑에는 여자 직원이랑 그리고 의원님이랑 이렇게 세 명이서 가게 됐죠. 가서 성과가 좀 있었죠? 예, 성과 있습니다. 바로 가서 일단 우리가 이제 학부모연 측하고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해가지고 이제 브로셔를 주거든요. 학비 비용을 그 브로셔에 제가 그것도 가져왔어요, 한국에. 거기 내용을 보면 한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고요. 지금 저 학교인데요. 저기 그 학교 운동장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이 저렇게 아주 뭐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학교고 대통령 자녀가 다녔던 학교니까 당시에 가셨던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유는 학비죠, 학비. 국제학교 다닌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나서 국제학교 비싸잖아요. 한국에서도 국제학교 다니려면 2천만 원 넘습니다. 한 학기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방콕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는 2천만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통령이니까 돈이 있을 테니까 할아버지가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또 가본 게 뭐냐면은 그러면 그 아이 아빠인 서모 씨죠. 서창호 씨. 서창호 씨. 서창호가 그럼 회사에 다니고 있는 곳 타이스트 항공이라는 곳인데 그게 이제 특혜 채용이었다는 게 나왔죠. 그렇죠.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 항공을 창업하면서 타이스트 항공까지 만들었다. 근데 이게 페이퍼 컴퍼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운영되는 항공사가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인데 거기에 서창호 씨를 취직시켜서
거기서 월급을 받게 만들어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타이스타 항공 가서 본사에 가서 직원들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했더니 다녔던 거는 확인을 해줘요. 해주고 그리고 타이스타 항공과 이스타 항공이 방콕에서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것도 직원이 확인을 해줘요. 근데 그 사람이 전무로 갔는데 실제로는 항공업계 관련 종사해본 적도 없고 없죠. 바로 항공 관련 전문도 아니고 한국에서는 뭐 벤처에서 토리 게임즈인가? 토리 게임즈. 뭐 그런 게임 회사 했던 사람인데 뭘 근거로 타이스타젯의 전무까지 되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대가성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타이스타 항공 대표가 박석호라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메일 열었더니 자기가 공고도 안 했는데 이력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고 버렸죠. 근데 이상직원이 전화가 와서 이력서 받았냐 했더니 봤는데 뭐 버렸다 했더니 야, 그 사람은 채용을 해. 라고 해서 졸지에 박석호라는 대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오너가 시키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일반직으로 업무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전혀 항공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영어도 짧대요. 영어도 잘 못했대. 그러다 보니까 잡무를 시킨 거예요. 그 잡무가 뭐냐면은 공항에서 누가 나오면은 그 사람 픽업하고 공항 안내해 주는 거. 이걸 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이상직원이 계속 전화 와가지고 이 서창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석호 대표는 자기가 여기 대표인데 밑에 있는 부하 직원, 평 직원에 대해서 타이스타젯에서 타이스타젯에 있는 평 직원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직원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실토를 하는 거예요. 야, 사실 그때 네가 채용한 그 사람은 대통령의 대통령의 사위야라고 한 거예요. 이혼 전이니까. 그래서 그럼 그렇죠. 그게 승진이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대표가 깜짝 놀라가지고 사무실 하나 따로 만들어주고 승진시켜주고 월급도 올려주고 그러면서 집 거주비도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는 다 확인을 하신 거죠. 직접 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계속 월급을 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받더라고요. 현금하고 거주비 포함해서. 그러면 그 계속 지원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돈이면 아이를 학교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도중에 그만둬요. 1년도 안 다니고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가 됩니다. 태국에 있으면서 백수가 돼. 이상해요.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은 문다희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전주지검에서 나왔던 거는 그 세 개죠. 돈 거래가 그 양혜일 씨 딸 이예란인가? 양혜일 씨 어쨌든 딸 그 청와대 직원이었던 그 사람하고 한테 프랑스 국적이죠. 프랑스 돈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성화 전 춘추관장 했던 유성화 씨하고도 돈 거래가 있었다. 근데 그분은 원래 김정숙 여사를 담당하는 직원이었고. 그런데 태국 시절에 경호 업무를 했던 직원 통장으로도 한화 또는 바트화로 돈을 입금한 게 있었고 입금했고 그게 한국에서 문다희가 찾죠. 그걸 찾아서 문다희 씨가 찾아서 그거를 집 사는 데 샀다. 뭐 여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시절에 남편이 백수였다니. 그러니까 이 돈이 남편이 정당에 벌어서 문다희 씨한테 줬으면은 문다희 씨가 굳이 그를 제3자를 통해서 돈을 한국으로 보낼 이유가 없죠. 남편이 정당에 번 돈이니까. 근데 남편이 백수였던 상황이 있었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3명의 계좌에 문다희 씨와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뭔가 밝히기 어려운 돈을 한국에 보내야 되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즉 이게 돈 세탁 방법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라고 거기까지 이제 검찰이 받고 관건은 이제 그 동안에는 전주지검에서 이제 속도도 되게 느렸어요. 속도도 느리게 진행이 되어 왔지만 워낙 특검법 밀어붙이고 하니까 똑같이 이제 서울지검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중앙지검장도 바뀌었고 서울지검 중앙지검장도 바뀌었고 해서 서울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마침 또 특검법까지 발의가 됐네요. 네, 그렇죠. 지금 저 민주당이 뭐 원내 일당이기 때문에 뭐 저 특검법은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근데 저 법을 저 특검을 통과시키지 않고 자기들 특검만 무력으로 통과시키잖아요. 그렇죠. 역풍이 엄청 불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걸 이제 통과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자기들 것들도 하려면 같이 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조 특검법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민주당 내 친문 뭐 이쪽에서 또 이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친문 있죠. 의원들 사이에서 사실 저렇게 특검법을 내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참 어쨌든 그 특검법을 내는 배경은 알다시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검찰 수사나
이 정부에서 그 재판 자체가 부당하고 하자가 있고 음모가 있고라고 해서 끊임없이 몰아가야 되니까 계속 특검법을 저렇게 던지는 겁니다. 제가 그 올 초에 전주지검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네, 전화 받았어요. 예. 제가 태국 갔다 온 거를 이제 기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 전주지검에 모 검사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목격담 이런 것들 쭉 읊어줬거든요. 아, 이미 조사는 아니고 그냥 비공식적인 어떤 이제 정보 취합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했었고, 그런데 저는 그걸로 이제 검사한테 전주지검에 다 도움을 줬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문자가 와요. 문자가 와가지고 문자가 뭐냐? 통신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전주지검에서 제 통화 기록 내역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주지검에서는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내가 과연 문다에 관련돼서 태국 갔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가, 이게 궁금한가 봐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즉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통화 기록을 아마 열어봤던 것 같은데, 이미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갔다 온 지가 거의 4년 좀 되거든요. 그렇죠. 2010년이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실효성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뒤늦게 어떤 전주지검이 어떤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댓글에서 아까 이제 국정원 무서워가지고 그 남자 직원들 안 가고 여직원하고 같이 갔다 그러니까 역시 참 세상은 여자가 남자 망신시키다 해도 그분들에 대한 명예훼손 할 건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2020년이면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정점에 있을 때 아닙니까? 그 정점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초기 정부도 아니고 이제 국정에 대한 장악도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자신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딸을 뭐 대가성이라고 아직 입증은 돼야 되겠지만은 정말 타이 이스타젯 이상직에게 뭐 중진공이나 뭐 국회의원 자리까지 주고 정말 대놓고 그냥 딸을 태국으로 보내고 했는데 그 정도면은 국정원에서 정말로 만나지는 못하셨나요? 국정원 요원들 거기서 따라 붙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당시 국정원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보고서 같은 저희 거. 갔을 때 있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아마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관과 비서관이 갔으니까 한 팀으로 갔으니까 그게 자동으로 태국 현지에 있는 국정 요원들한테 알림은 갔을 거예요. 알림은 갔겠는데 따라 붙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봉고 타고 태국 방콕 시내를 다니는데 그 우리나라하고 교통상이 매우 다릅니다. 너무 혼잡하고요. 너무 무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로 돌아보면 차들이 너무 막혀가지고요. 도저히 한 차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계속 미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숙소가 어딘자 정도는 따라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우리 가는 그날 동선을 다 따라오지는 못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그러면 거기서 결국 올린 성과는 아까 학교 확인한 거. 그다음에 타이 이스타젯 그 대표 직접 만난 거. 대표 직접 만난 거 아니고 직원 만난 거. 직원 만난 거 확인한 거. 또 뭐가 있었어요? 집도 확인했습니까? 집 확인했죠. 우리 집 한번 보일 수 있나요? 집?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그 뭐 릴리 하우스라고 하는. 저 정도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저건 되게 홍보용으로 만들어 놔서 되게 예쁘게 되는데 실제로 뭐 저 정도가 아니지만 되게 고급스러운 건 맞아요. 그리고 저 동네 자체가 외교관들하고 해외 주재원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저 빌라에 가장 많이 사는 사람은 일본인하고 프랑스 사람이라고 집주인이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 가족이 한 4가족이 있었고 그 중에 한 가족이 A가 있었다라고까지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A 있는 집이 문다의 가족이죠. 문다의 가족이고요. 저기 또 특이한 게 저 빌라 이제 2층에 가면 요가 학원이 하나 있어요. 요가 학원. 그래서 요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또 했어요. 이게 한국인 사람이 누구 배우러 온 사람이 뛰냐 했더니 여자 한 명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한테 애도 있는데 애도 가끔 데리고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문다혜 씨가 왜 그때 요가 강사 자격증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저기서 그 이제 배우거나 또는 같이 하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태국에 총 있었던 시간이 한 얼마나 되죠? 2년 정도 됩니다. 2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부에서는 저희 월세가 3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스토킹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어떻게 본다면은 대통령 가족의 해외 거주라는, 그러니까 원래 해외 거주했던 것도 아니고 대통령 재임 중에 국내 알리지도 않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검증을 해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국회의원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언론 이런 데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네.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떤 일부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애 다니는 학교까지 가가지고 애 조상권을 침해하고 애를 정서적으로 애를 직접 만난 건 아니잖아요. 애를 우리 말 걸고 이런 건 전혀 없었잖아요. 애가 이제 운동장 뛰어오는 걸 봤죠. 계단에 지나간 건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앨범 통해서 다닌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런 식으로 한 거지. 직접적으로 피해를 미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어떻게 본다면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정말로 일부 사람들 위험해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이런 어떤 사실로서 이게 남지 않았으니까 저는 당시 했던 우리 이준우 위원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또 찬사를 보내고 감사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